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새삼스럽게 반갑지요에 처음 만난 것처럼 네, 오늘부터 소방관계법규 수업을 기본이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리 7, 8월 수업 때 이 수업 때는 법규 중심으로 큰 줄기를 잡아가는 수업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안 보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근데 이제 큰 줄기 중심으로 가겠다. 자, 책 페이지를 먼저 차례 목차 페이지를 펴보면 소방관계법규라는 법에서 법의 분류사를 6개로 분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는 소방과 관련된 기본적인 규정이 들어가 있는 소방기본법이라는 규정이 들어갑니다. 기본법 규정이 1부터 10까지 챕터가 나와 있는데 보칙하고 벌칙이라는 개념이 나와 있죠. 9번, 10번에. 그치? 자, 이거는 1부터 8까지 소방안전원, 다음에 보칙, 벌칙. 벌칙은 벌칙 규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벌금 규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하는 그거만 따로 모아놓은 거고 중간중간에 있는 것을 따로 또 모아놓은 거야. 그럼 보칙은 뭐냐? 이거 보강하는 규칙이란 뜻이에요. 보강하는 규칙. 그래서 이제 보칙, 벌칙 규정은 지금 7, 8월 수업할 때는 가볍게 퉁치고 갈 겁니다. 그래서 9, 10월 수업할 때 보칙, 벌칙 규정을 좀 더 보고 갈 거예요. 알겠죠? 기본 큰 줄기를 잡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고 두 번째가 이제 소방기본법에서 뻗어나온 법이 있는데 화재조사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화재조사법. 뭐 기본적으로는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줄여서 그냥 화재조사법이라고 해요. 요 파트는 2023년에 새롭게 찢어져 나온 거야. 원래 소방기본법에 규정이 있었어. 뭐 12, 12, 13, 14조 이렇게 있었어요. 나에 뽑아서 나왔는데 내용은 많지 않습니다. 요건 한 6시간 정도 공부하면 됩니다. 화재가 발생하기 전부터 화재 발생 과정, 그리고 원인 결과 이런 걸 발표하고 최종 보고서까지 어떻게 하는지 그걸 하는 건데 올해는 시험에 출제되지 않았습니다만 내년에는 적어도 최소 한 문제 정도는 출제가 될 것이다 라는 거. 그럼 기본법에서 육군법까지 위험안전관리법까지 25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그 중에 소방기본법은 한 3문제에서 많으면 4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3, 4문제 출제가 되고 그 다음에 화재조사법은 한 문제 0에서 2 정도 빵 아니면은 1, 2 한두 문제 요 정도 출제가 될 거예요. 비중이 그렇다는 얘기야. 자, 엔드. 자, 그다음에 3편에 보면은 화재 예방법이 있는데 화재 예방법 요것 또한 3, 4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럼 화재 예방법을 배우는 거는 불이 난 이후야, 나기 전이야? 나기 전이겠지. 이제 불을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관리를 하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관리하는 거는 소방 관련된 전문가들인 청장이나 본부장, 서장님도 하실 거고 그리고 그 관할 지역의 시도지사도 하실 거고 제일 중요한 게 좀 이따 배우겠습니다만 건물주들이 한다고. 건물주들. 이 건물의 건물주가 이걸 관계인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요양반들이 한다. 그거 관련된 규정 3, 4문제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중점적으로 가야 될 게 4편이라고 나와 있는 소방시설법. 자, 좀 보세요. 7, 8월 이거 다 공부할 겁니다. 자, 소방시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 건물이 있죠. 이 건물 안에 엘리베이터 놔두고 전기시설 놔두고 뭐 기타 등등의 잡다구리한 시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런데 여기서 불이 나면 어떻게 할 거야? 불이 나면 골든타임 5분이야. 특히나 목조건축으로 5분 안에 불 안 끄면 다 타야 돼. 그냥 타는 거 그냥 구경하고 있어야 돼. 우리 사람도 그런 거 있잖아요. 빨리 응급처치를 해야 살잖아요.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잖아. 그래서 5분에서 10분 안에 먼저 소방차가 이쪽으로 도달하기 전에 와서 불 끄기 전에 여기 안에서도 최소한의 처음에 초기 작업을 해야 된다고. 그럼 뭐가 있어야 될까? 소화기가 있어야 되겠지. 소화기는 다 비치돼 있어요. 저거 한 15,000원, 20,000원이면 삽니다. 나중에 배웁니다. 저거 유통기간 몇 년일까? 10년이다. 10년. 알겠습니까? 유통기간 10년. 근데 잘 흔들어서 굳지 않으면 5년 더 쓸 수 있대요. 최소는 10년인데 그런 것도 배울 겁니다. 여기 스프링클러 시설도 있겠지.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보면 저쪽 보세요. 저쪽에 빨간색 뿅 튀어나온 거 붙어있는 거 있지. 경보시설이야. 알겠습니까? 불났어. 반짝. 사이렌 시설, 경보시설, 통신시설, 그리고 불 끄는 시설. 이런 것들이 소방시설법이야. 이거를 그냥 우리가 그냥 여기 뭐 건물주가 야 여기다 설치해 이게 아니라 다 법의 규정에 맞게 설치를 해야 된다. 이게 소방시설법이야. 알겠습니까? 자, 요게 이제 소방시설법이 여러분들 좀 어렵고 양이 많아요. 그러니까 요게 조금 빡셉니다. 나오는 빈도수는 비슷해요. 3, 4문제 나올 겁니다. 그래도 요 부분이 좀 빡셉니다. 자, 그 다음에 페이지를 넘기면 소방시설 공사업법이라고 있습니다. 소방시설 공사업법. 그러면 소방시설을 뭐 하는 거야? 공사라는 거는 그냥 공사 현장 이런 거 들어봤죠? 네. 공사 현장은 아파트를 만들든 집을 만들든 실제 설치를 하고 만드는 거 아니야. 빌드업을 하는 거 아니야. 이거를 설치하는 법을 소방시설 공사업법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걸 누구한테 맡길 거야? 경보기 누구한테 맡길 거야? 스프링클러 시설 누구한테 맡길 거야? 그거를 설치하는 전문가한테 맡겨야 된다는 얘기야. 알겠어요? 전문가한테 맡겨야 된다. 그럼 전문가가 만들 때 이거를 처음에 이거를 설계하는 설계업이 있어요. 설계. 그리고 이거를 시공업, 공사업이 있어요. 그걸 또 뭐 해야 돼? 공사가 설계가 잘 됐고 법규를 준수했고 요거 잘 설치했나? 잘 됐네. 이거를 감시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걸 감리업이라고 그래요. 알았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설계하고 이거를 시설 설치하는 시공하라고 시공이 공사에 그 다음에 이거를 검사하는 감리 그리고 이 안에 데코레이션으로 뭘 설치를 또 할 거 아니야. 기타 뭐 커튼도 치거나 뭐 하거나 그럴 때 어떤 걸로 해야 되냐. 이게 불에 잘 타지 않는 시설을 설치해야 돼. 이게 방염업 또는 방염 처리업이라고 얘기해. 그런 거가 소방시설 공사업법이라고 보면 돼. 알았죠? 파트 여기서도 좀 빡셉니다. 소방시설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요 파트가 좀 빡세고 똑같이 나온다 하더라도 좀 어렵게 나와요. 숫자들이 더럽게 많이 들어가거든. 숫자들이 많이 들어가요. 면적이라든지 길이, 부피 이런 것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제일 조금 이번에도 비율적으로는 제일 많이 나왔는데 위험물 안전관리법이라고 있어요. 위험물 안전관리법. 위험한 물질이 있겠지. 그게 자연 발화성 물질이 있어요. 그리고 뭐 가연성 물질이 있고 뭐 인화성 물질도 있고 이런 물질들 불 붙이면 타는 친구들 있잖아요. 자, 여기에다가 불 붙이면 탈까요? 타 안 타? 여기에 불 붙이면 연필이, 분필이 불 붙이면 타냐고 안 타냐고? 안 탄다고. 이건 불연성이라고. 근데 요거는 타 안 타? 불에 탄다고. 알았어요? 이 불에 타니까 얘를 불 옆에 두면 되겠냐고. 안 되잖아. 관리해야 되잖아. 위험물을 안전하게 관리해야 되잖아요. 이런 게 위험물 안전관리법이다. 알겠죠? 이렇게 해서 6개 분법으로 나뉘게 된다. 그러니까 비율적으로 보면은 3개에서 4개 정도가 5개에서 출제돼요. 그러면은요, 4개 하면은 5개니까 5, 4, 20이지. 6개 분법이 있는데 5개 분법은 여기에서 20문제가 출제가 된다. 그럼 나머지가 하나 남았네요? 근데 여기에서 4개에서 5개로 잡아야 되겠네? 4개에서 5개. 그리고 화재 조사법만 요게 하나 내지 2개 아니면 빵 요 정도로 나온다고. 그러니까 비율은 대략 이런 거지. 완벽한 건 아니야. 대략 한 3, 4개, 어떤 데는 4, 5개, 어떤 데는 미쳐갖고 뭐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 6개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비율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공부를 해야 될 거는 뒷부분이에요. 소방시설, 공사업, 위험물 안전관리법.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람의 심리적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공부를 할 때 소방기본법 문제는 웬만큼 다 맞춰요. 왜요? 제일 1단원에 있잖아. 그러니까는 야 소방 공부하자 하고 1단원 주라고 공부해. 잠깐 쉬자? 다시 1단원 또 해. 다시 1단원 해. 사람이 그렇게 돼. 책을 읽을 때 앞부분 읽고 뒷부분까지 진짜 끝까지 가지 않잖아. 그러니까 공부할 때 어떻게 해야 돼? 끝까지 저도 몰라도 끝까지 끝내고 다시 돌아오라고요. 끝내고 다시 돌아오고. 복습을 할 때도. 지금 이제 7, 8월에는 이렇게 쭉 갈 것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자체 공부를 할 때는 잘 안 끝내지거든? 그럴 때 어떻게 하냐? 소방기본법 하면서 소방시설법을 같이 해요. 1, 2, 3, 4 할 때 1, 4 이렇게 하라고요. 그 다음에 화재조사법 하면서 소방시설 공사법, 화재 예방법 하면서 위험안전관리법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같이 가라고. 그래야 같이 끝난다고. 안 그러면 1분법부터 한 4분법 하다가 에휴 다시 해. 그럼 다시 일로 돌아가고 다시 일로 돌아가고. 그래서 화재조사법, 화재 예방법까지는 여러분들이 나름 이제 한 2번 정도 돌면 전문가가 될 텐데 뒷부분은 조금 안 하는 경향이 있다. 왜? 어렵기도 하거든. 그리고 제일 뒤에 보면 7편에 보면은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라는 파트가 있습니다. 이 파트에서도 한두 문제는 출제가 돼요. 근데 이 내용이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공부를 할 거냐면 이거를 전체적으로 다 하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까지 기출됐던 내용과 그걸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이거 나올 것 같다, 나올 것 같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목숨 걸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앞에서 위험물 안전관리법, 보칙, 벌칙 해서 548페이지까지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25개 중에서 한 개당 4점이겠지. 25개 중에서 이 뒤에 있는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여기서 한두 개가 나올 거란 말이야. 요거는 제일 마지막에 해도 되고 여유 있을 때 해도 돼요. 여기까지 다 하려면 양이 너무 많아. 정말 많거든. 막 이상한 시설 같은 그림도 있고 많거든요. 숫자도 많고.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에라 모르겠다. 일단 제낀다. 대신 나머지 6분법에서 내가 최소한 80점 먹고 플러스 알파
85에서 90을 노리자라는 전략으로 가셨으면 좋겠다. 알았죠? 양이 많은데 거기서 한두 개밖에 안 나오는데 거기다 몰빵할 필요는 없잖아. 효율적이지가 않잖아. 그래서 이거는 하긴 하는데 이건 뒷부분에 할 것이다. 알겠죠? 그렇게 생각하시고